안녕하세요. 야담TV 잠자리 야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번 꺾인 삶이라도 다시 길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래는 양반집 규수였으나 가문이 억울한 누명에 몰락된 후 노비가 된 여인.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양반집 규수에서 노비가 되었고 눈 내리던 밤 핏덩이 아이와 쫓겨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함께 출발하세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대대로 글을 읽고 예를 중히 여기던 양반집 교수였습니다. 집안에는 오래된 서책이 가득했고 자녀들은 자연스레 글을 배웠습니다. 그녀 역시 학문과 덕성을 갖춘 양반집의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삶은 어느 해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다. 가문은 조정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에 휘말렸고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었습니다. 관청의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었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파직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다음 해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양반의 신부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굶주림 앞에서는 체면도 배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살기 위해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숨긴 채 양반 집안에 들어가는 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7세가 되던 해 나이가 젊은 한 양반 집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반 집에 들어간 후 노비로 불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냈고 말수도 줄였습니다. 그러나 살림을 정리하는 손길은 야무졌고 물건의 쓰임을 아는 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채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엉켜있던 살림살이가 하나둘 정돈되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성실함과 지혜의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 양반 또한 그녀의 박식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셈을 할 줄 아는 노비는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 양반은 가끔 안채를 지나다 그녀에게 말을 붙였고 집안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예를 잃지 않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다했을 뿐이었지만 그 작은 관심이 훗날 화가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안채에서 맡는 일이 늘어나면서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노비였으나 이제는 안채 살림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살림이 어지러우면 먼저 그녀의 손이 움직였고 장부가 맞지 않으면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마님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잘하는 노비 하나쯤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에서는 살림이 안정되었고 주인 양반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주인 양반이 안채에 머무는 시간 또한 늘어났습니다. 마님은 알 수 없는 불편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그녀를 곁에 두고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겉으로는 신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눈에서 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이유를 묻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안채의 다른 여종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에는 서로 비슷한 처지였으나 이제 그녀는 분명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없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노비는 그를 안다더라. 주인 양반의 눈에 들었다더라 같은 말이 안채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그녀는 그 소문을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해명하면 오히려 화가 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눈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녀가 주인 양반과 말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마님은 그녀를 불러 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호통을 쳤고 밤이 깊어도 일을 시켰습니다. 이유를 묻는 법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변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안채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잘 버텼습니다. 다시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넘기고 내일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 무렵 그녀의 삶에 조심스레 스며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맡던 남자 노비였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처음부터 특별한 말을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밤이 깊어지고 하루의 고단함이 몸에 내려앉을 즈음 마주친 눈길에서 서로의 처지를 알아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양반가에서 노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약속을 하지 않았고 미래를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을 견디기 위해 서로의 온기에 기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위안은 곧 커다란 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 집에서 노비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몸가짐을 가다듬고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안채의 눈은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여종들이 먼저 눈치를 챘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안채를 채웠고 그 끝에는 언제나 마님이 있었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불러 세워 노골적으로 추궁했고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일수록 마님의 의심은 오히려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밤중에 불러내 꾸짖고 일부러 힘든 일을 맡겼습니다. 몸이 조금씩 달라지자 마님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안채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보호해줄 사람은 없었고 주인 양반 또한 이 모든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작고 약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불안에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곧 안채의 불안을 키우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마님은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공포뿐이었습니다. 곧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도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눈발이 유난히 거세게 흩날리던 밤이었습니다. 마님은 그녀를 안채가 아닌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아직 전내가 가시지 않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마님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는 더 머물 수 없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더 깊이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붙잡는 손도 돌아보는 눈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아이는 한겨울 밤 남겨진 채 대문은 닫혔습니다. 대문에서 쫓겨난 그날 밤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눈 덮인 길에서 아이를 안고 더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양반집에서 멀지 않은 길목의 허름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주모가 내어준 한쪽 구석에서 핏덩이 아이와 밤을 넘겼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아이를 안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동네로 갔고 친지들이 집을 구해주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뜸한 외딴 집에서 그녀와 아이는 비로소 몸을 눕힐 수 있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쫓겨난 뒤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품을 팔고 허드렛 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아이의 울음은 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 글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빨리 글을 깨쳤고 사람의 눈빛과 말의 속뜻을 읽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외가가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했는지, 왜 자신이 노비가 되어야 했는지, 양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 글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길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밤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속 그녀였던 노비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다음 편에서 그녀라 불릴 인물은 그 노비의 딸입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어머니가 노비로 있었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섭니다. 과연 딸인 그녀는 어머니의 한을 풀 수 있을지 그 모든 선택의 끝은 다음 편에서 밝혀집니다.